한 가지 더 AI의 정체성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첫 시간에 무슨 얘기 하는지 보셨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방향에 대해서 얘기 드렸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AI는 뭐지? 특별히 생성 AI는 뭐지? 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어디서든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아마 저의 이야기하고는 아마 방향과 해석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래전부터 인공지능을 연구해왔고, 인지기술이 여러분들 인공지능을 만든 기술이라는 거 아시죠? 인지과학이 인공지능을 만들었다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 제가 인지기술을 30년을 연구했으니까 당연히 이 분야에서는 나름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고 또 핵심을 잘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자, 생성 AI 도대체 뭐지? 예. 생성 AI에 대해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말 충격에 휩싸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인간 역량과의 대비 때문입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을 보십시오. 생성 AI는 인간 역량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인간 역량을 크게 나누면 4가지로 나눕니다. 이건 유엔에서도 이미 발표한 거고 전 세계가 역량 교육으로 돌입하면서 이 4가지는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첫째, 자율, 주체성입니다. 주체 역량. 두 번째, 인지 역량. 생각하는 역량이죠. 그 다음에 정보 역량. 그 다음에 인성 역량.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여기 인지 역량에 지금 빨간색 도표를 넣었는데요. 자, 왜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컴퓨터가 가장 잘하는 것은 정보 역량입니다. 자, 이건 인간보다 뛰어난 건 이미 넘어섰죠. 인간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성 역량도 사실 정보성이 큽니다. 물론 우리 몸에 새겨진 습관도 있겠지만 정보 역량과 조금 다른 부분이 이 습관적 태도 역량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정보 역량이 매우 큽니다. 지금 여러분 GPT에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상황을 주고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인성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그냥 정답처럼 나옵니다. 물론 그것이 행동을 유발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실제로 정보성에 있어서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물론 정보 역량도 정보와 기술이 같이 묶여 있죠. 정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보라는 건 도구에 기술까지 엮여 있기 때문에 로봇이 없는 이상은 정보와 기술 역량은 또 다른 부분이가 되겠죠. 인성 역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와 태도 역량이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정보 역량이라고 보면 같이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보 역량은 컴퓨터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보 역량을 넘어서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우리는 인지 역량이라고 부릅니다. 인지라는 것은 이해하다, 사고하다, 표현하다. 그러면 인지 역량이란 지금 생성 AI의 역량과 같습니다. 왜요? 자, 여러분 질문하죠. 생성 AI GPT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 GPT가 이해를 하죠. 그 문장을 이만큼 긴 문장을 줘도 그걸 다 이해하고 그 문장대로 수행을 합니다. 자, 나는 질문을 던졌는데 얘가 생각해서 정리해 줍니다. 정리하면 이건 사고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표현을 해줍니다. 문장으로. 어떻습니까? 생성 AI란 결국 이해, 사고, 표현을 할 줄 아는 역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3가지를 전부 장악한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 인지 역량을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이렇게 빨리 장악하리라고는 정말 누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소 50년 잡았거든요. 언어 번역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번역만 해도 어떻게 기계가 인간 언어를 따라와? 수십 년 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장악할 줄 몰랐죠. 지금 마지막 남은 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주체 역량. 주체 역량만큼은 뺏기면 안 되죠. 우리가 줘서는 더더욱 안 되고 뺏기면 우리가 돼지우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결국 이 세 가지는 지금 이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마지막 이거 하나는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놈들이 돌아가는 이 프로세스를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기계 안에서 돌아가잖아요. 그 딥러닝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알기는 하지만 어떤 계산을 통해서 나왔는지 정말 그 연산 과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체 역량을 뺏기지 않으려면 인공지능의 모든 정보를 정말 인류 전체에게 공개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즉 인공지능의 우리의 위치를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모두 이해하고 다룰 줄 알아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상이 이렇다면 잘 보세요. 생성이라는 말이 생성 AI라는 말이 원래는 표현이라는 뜻이죠. 만들다라는 뜻이니까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생성 AI 역량이 인간 역량과 좀 비교를 해보면 자, 우리의 인지 역량에서 생성 역량이죠. 음성, 문장, 그림, 영상, 종합 표현 등이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세분화시켜 보면 음성에는 대화, 발표, 토론, 노래, 문장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림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영상에는 이런 것들이 종합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성 AI를 한번 보세요. 보이스 AI, GPT AI, 이미지 AI, 동영상 통합형 AI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하부 요소들이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지금 이 기능들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인간처럼 한 사람이 이걸 다 못하네? 챗GPT는 이것만 잘하고 달리는 이것만 잘하고 여러분 보면서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인간도 이게 다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 잘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말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글 잘 쓰고요. 예. 생각해보면 챗GPT인 사람이 있고요. 이미지 잘 그린 사람, 디퓨전인 사람도 있고요. 동영상 잘 만드는 픽토리인 사람도 있어요. 똑같아요, 결국은. 그리고 이 모든 걸 잘하는 사람도 있죠. 자, 그래서 생성 AI란 결국 표현을 잘하는 거다. 그런데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쩐다고요? 들어오는 질문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정보를 구성해야 되고요. 사고. 그리고 표현하거든요. 표현이란 뭐다? 들어오는 입력 정보를 받아서 정보 처리하는 사고를 거쳐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생성 AI란 곧 인지 역량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챗GPT의 핵심 기능을 잠깐 보여드리죠. 2017년 트랜스포머라는 게 발표됩니다. 이게 바로 챗GPT의 핵심 기능입니다. 물론 여기 앞에 딥러닝이 있고 딥러닝 이후에 트랜스포머라는 그 단계적인 개발이 됐는데 자, 트랜스포머 원리 간단합니다.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찌 보면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먼저 단어 1이 있고 단어 2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3은 무엇일까? 이 원리입니다. 자, 한번 실제로 해볼까요? 자, 학습이라는 단어가 있고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나올 수 있는 단어는 뭘까요? 이게 바로 통계입니다. 통계. 세상에 널려있는 모든 문서에서 학습과 선생님이 두 개가 나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단어들을 다 뽑아보니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수업이 67%, 공부가 66%, 교사가 62%, 독서가 61%. 그러면 학습과 선생님이 연결된 단어 뒤에는 수업이 나오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친구하고 데이트가 있다면 거기에 애인이 61%, 남자친구가 60%, 여자친구가 58%.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통계형 추론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바로 지금 현재 GPT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원리를 저는 2015년에 어떻게 찾아냈냐면 자, 단서 정보 한번 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가르쳤던 실제 내용입니다.
3개월 후에 해외에 가야 된다. 해외는 영어권 사용 국가다. 나는 듣기 초급이다. 나는 읽기는 고급이다. 나는 스스로 여행해야 된다. 이게 지금 나의 현재 상황이에요. 상황 정보가 되겠죠. 이 상황 정보를 가지고 요청사항이 뭐냐면, 자, 여러분 요즘에 PPT에 입력할 때 먼저 포지션 입력하고 조건 입력하잖아요. 이게 지금 포지션과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청을 하죠. 나는 영어를 잘하고 싶다. 왜요? 해외에 가야 되니까. 그렇죠? 영어권 사용국가에 가야 되니까. 근데 나는 이런 상황에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 육가 원칙에 의한 문장 완성을 해보면요. 자, 단서 문장 예측 샘플입니다. 자, 잘 보세요. 나는 먹고 싶다. 자, 빨리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먹고 싶다.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 당연히 무엇을이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을이 제일 먼저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육가 원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생각한다면 단서 문장이 뭐였어요? 배가 고프다요. 그럼 배가 고프면 요소 선택은 당연히 허겁지겁, 즉 어떻게가 되죠. 언제와 어디서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배가 고프다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이 단서가 있는 이상은 당연히 다음 단어는 얘가 선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떻게 먹어? 허겁지겁, 빨리 같은 말이죠. 자, 하나 더 볼게요. 나는 가고 싶다라고 하면 자, 어디에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나는 놀고 싶다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죠. 누구와 놀고 싶다? 어떻게 놀고 싶다? 누구와는 자, 한번 보세요. 단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동구리를 좋아한다가 있다면 요소는 뭐가 돼요? 누구와가 되겠죠. 왜? 난 동구리를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나는 누구하고 놀고 싶다라는 게 다음 선택 요소입니다. 여기 동구리를 좋아한다 했는데 어떻게가 나오면 안 되죠. 누구와 놀고 싶다가 나와야 앞에 단서 문장이 있었으니까 이 앞문장 나는 놀고 싶다 앞문장에 이런 문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동구리를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놀고 싶다. 누구와? 동구리와.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가 나오겠죠. 이걸 바로 요소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 나는 자고 싶다 하나 더 보죠. 어디서? 단서 문장이 뭐였냐면 어제 날샘했어. 어제 날샘했다. 나는 자고 싶다. 그럼 요소 선택은 푹 자고 싶은 거죠. 누구와 어떻게는 누구가 아니죠. 언제도 아니에요. 예, 어떻게 자고 싶다? 푹 자고 싶다. 자, 이제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좀 알겠죠. 앞에 문장이 있으면 요청사항의 예측 문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 보죠. 나는 영어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단서 문장이 뭐예요? 앞에서 3개월 후 외국에 나야 된다. 예측 요소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어떻게? 라고 하면 홀로 여행 가능한 수준의 회화를 해야 되고 이를 위해 특별한 나만의 학습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외국에 나가야 돼. 그러면 홀로 가야 돼. 회화 가능해야 돼. 그럼 3개월 만에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특별한 어떤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의 어떤 단서가 주어지면 요소를 예측해서 그 예측한 걸로 쓰이게 됩니다. 자, 단서 문장 요거죠. 아까 앞에서. 완성 문장은 나는 영어를 잘하고 싶다. 왜요? 이건 당연히 이 문장이 있는 이상 이 문장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이 나오면 나는 이 앞에 걸 생각한다면 왜냐하면 나는 홀로 여행 가능한 수준의 회화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거 하려면 특별한 학습 방법을 이용해야 돼요. 생각이 바르게 주어졌다면 바로 이렇게 주어진 단서 아래는 나올 수 있는 해답이 통계치로 줄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제가 2015년에 인지기술의 문장 완성, 문장 생성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이런 트랜스포머가 나오게 된 거죠. 얘도 똑같아요. 이 두 개가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단어는 전 세계 모든 문서를 뒤져도 그거는 통계치로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67%가. 방금 이 얘기하고 똑같죠. 얘는 통계치로 보는 거고 얘는 나올 수밖에 없는 예측. 이 문장 뒤에는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 경우의 수가.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제가 챗GPT 핵심 기능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해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생성 AI란 자, 정리해보죠. 인간 영역에 대한 전체 상이고 그 전체 상은 결국
주체성만 빼놓고 인지, 정보, 인성이라는 세 가지를 지금 생성 AI가 지금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 생성 AI는 인간의 역량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이제부터는 주인이잖아요. 주체성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AI를 내가 다룰 수 있어야 나의 탁월성이 입증된다는 겁니다. 자,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제가 플랫폼을 하나 만들고 있던 중에 지난 2월 3월경에 저는 그때 챗GPT를 듣게 됐거든요.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얘가 나오니까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인지기술을 평생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인지기술이 연장선에 있는 마지막 도구잖아요. 그냥 둘 수가 없었죠. 3개월 동안 연구해서 국내 최초로 챗GPT를 시스템화 시켰죠.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른 시간 안에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이 기능을 이해하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독립형 공급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제가 아니더라도 물론 저는 인지기술을 연구했고 또 인공지능을 이미 오랫동안 연구했기 때문에 이런 걸 더 빨리 이해했으리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네. 제가 알고 보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10배, 100배는 더 쉬웠다는 겁니다. 즉 내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저는 이것을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거 좀 서로 공유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시대를 이끌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초대를 좀 이따가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생성 AI의 정체성 확인해 봤습니다.